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요. 이제 한샘의 신입사원이었던 A씨가 예. 지난달 29일에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사 직원들로부터 잇따라서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이 그 계기인데요. 예. 실제로 A씨의 동기는 지난해 12월 회식 때 화장실에서 A씨를 향해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했고요. 화장실 몰카. 네, 화장실 몰카를 시도하는 바람에 예. 이 남자 직원은 퇴사 조치가 됐고 현재는 재범으로 구속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이 불행히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예. 몰카 피해자 A씨는 치유를 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정말 말만 들어도 안타깝습니다. 뭐 몰카 범죄를 당하고 좀 심적 부담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범죄를 당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 두 번째 일어난 과정에서 성폭행이 한샘의 교육 담당자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A씨가 평소에 믿고 의지했던 한샘의 교육 담당자와 인사팀장으로부터 추가 성범죄의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교육 담당자는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던 인물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몰카 사건 이후에 A씨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지난 1월 13일 밤에 두 사람이 술을 함께 마셨는데요. 그 교육 담당자가 A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모텔로 끌고 가서 두 차례 성폭행했다라는 것이 신입사원 A씨의 주장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정도면 중징계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그랬다고 한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일이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한샘 측은 성폭행 사건이 접수된 후에 그러니까 올해 1월 24일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교육 담당자를 징계 해고하는데요. 이후에 이제 법무팀에서 인사팀으로 사건이 이관된 다음에 예. 이제 상황이 조금 더 뒤틀리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의 말에 따르면 새로 사건을 맡은 인사팀장이 해고 등을 언급하고 강압적으로 A씨를 회유하면서 예.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그런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성폭행으로 이미 해고 통지를 받았던 교육 담당자는 사건이 발생된 뒤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인 A씨 집을 찾아가서 고소를 포기할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자세한 건 조사를 통해 밝혀봐야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적반하장도 유분수 이런 말 그냥 저절로 나오는데요. 예, 그런데 또 일이 여기서 그치지를 않고요. 예. 다시 또 이제 이상하게 진행이 되는데 예. 신입사원 A씨가 인사팀장의 그런 강압적인 태도와 이런 권유, 회유, 이런 또 해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서 예. 인사팀장이 말한 대로 교육 담당자에 대한 고소를 포기하게 되고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던 교육 담당자가 정직 3개월과 전보 조치로 이제 경감된 그런 처분을 받게 되고요. 예. 그리고 검찰도 교육 담당자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 또 더 이제 저희가 놀라운 것은 예. 심지어 피해자였던 A씨는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6개월 동안 감봉 10%의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인데 감봉을 받았다고요? 네. 너무 어이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정말 억울함을 넘어서서 허탈감마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는데요. 예. 피해자의 고통이 또 여기서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런 조치가 있고 난 뒤 3개월 뒤에 예. 이제 피해자 A씨는 이제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던 그 인사팀장이 또 있는데요. 네. 그 인사팀장이 A씨에게 성희롱과 성폭행을 또 추가로 시도하게 됩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결국 뭐 이 인사팀장이 예. 풍기문란을 이유로 해서 6개월 동안 10% 감봉 조치도 받았고요. 예.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 때문에 해고 조치를 받게 되긴 했습니다만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죠. 자, 그럼 어떤 법적 장치나 제도를 만들게 되면 피해자의 신상을 좀 보호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참고로 2016년에는 이제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려줬던 경찰에 대해서 정부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만큼 이제 우리 법원도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퍼뜨리거나 공개를 할 경우에 예. 좀 처벌하는 법적인 장치들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의 수위를 좀 더 높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이성원 변호사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제도나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임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예. 그 언론이 너무 흥미 위주로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이게 예. 계속해서 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만을 보도를 하게 되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이런 성폭행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이 호기심으로 가게 되고요. 이 호기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피해자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굴까라는 식으로 서로 궁금증만 높여가는 그런 언론의 보도 태도부터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